와주세요. 네, 자, 앞에 보시고요. 예, 하나, 둘, 셋. 카메라 우리랑 다르다. 화이트 네. 한번 할까요? 네, 오랜만에 모였었는데. 자, 하나, 둘, 셋.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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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심혈관 질환 이 부분 이제 구강 이 부분하고 이제 연관 관련 통계 말씀하셨는데 혹시 외국에도 뭐 혹시 이렇게 통계 결과가 있는지 뭐 이효정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강시혁, 김윤정 뭐 교수님 혹시 아시면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자님 질문 정말 예리한데요. 저희가 그 말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논문이 전부 다 영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9%더 예방할 수 있다는 거는 one more. 그러니까 한 번 했던 사람이 두 번. 이게 ADA라는 미국의 그런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3회라는 말보다는 2회 이상이라는, 그러니까 아예 3회를 하라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그런 건지 그냥 다 가이드라인은 2회로 나와요. 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저희 연구 그중에 일부일 뿐이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미국 심장학회 공식 견해도 있었고 뭔가를 하고 온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라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연구가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숫자가 되게 커졌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국가에서 구강 검진을 해주고 있었던 거고 이 주제는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조사 리뷰 논문들을 살펴봤을 때 일단 건강한 사람, 치주질환이 아예 없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최소 연일에 정기검진을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다 권장이 되고 있고요. 이게 최소한의 기준이고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에서 4개월 주기로 계속해서 꾸준히 정기검진과 치주치료, 치주 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만 40세 이상 치주질환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성인군에서는 적어도 연 2회의 정기검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대한치주과학회에서는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한 번만 해야 된다. 상황이 그렇게밖에 뭐 지급이 안 돼서 그렇게밖에 안 할 수가 없다면 자기 전에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거고요. 그것도 아주 꼼꼼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횟수보다는 사실 얼마나 제대로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잘 때는 치주병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세균들이 현기성 세균입니다. 잘 때 입 벌리고 자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자면 거기서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는 뭔가를 먹고 씻겨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밤에 하는 게 좋고요. 그 나머지는 글쎄요, 그 뭐 제일 뭔가를 많이 먹었을 때 그 다음에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꼼꼼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험 스케일링을 제도화해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이 아마 세계적으로 흔한 일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보험 스케일링의 수진자 비율을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10%의 비율이라는 것도 이제 다른 통계 자료랑 비교 대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기 검진의 수검률 30%의 측면에서는 의과의 수강 검진율과 한번 비교를 해볼 수는 있었어요. 의과의 정기 검진, 구강 70%에 육박하는데 구강 검진의 수검률은 30%에 불과해서 구강 검진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해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 이제 스케일링에 대한 그런 통계 자료도 꾸준히 산출하고 다른 국가의 데이터와도 비교해서 분석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조금 외람된 질문이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저 치약 쓰지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치약에다가 소금을 묻혀서 기존질을 하신다. 그리고 그 짜는 걸 좀 구간하든가
입안에 짜증을 남기고 자거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무슨 소리냐? 의학에서 나오지도 않는 얘기를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러고 웃어버리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있나요? 짠 거에 대한 근거는요, 소금에 대한 거는요, 그 짠 게 들어가면은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약간 그 부은 것들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서 부었던 치주염이 있었던 붓는 잇몸이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코로나랑 관련이 있는지는 잘 나온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회장님께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부어 있을 때 삼투압 때문에 이제 부어 있는다는 게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액체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삼투압 이제 액체 성분이 빠져나가니까 조직이 이제 단단해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뭐 소금물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잇몸병은 세균에 의한 건데 소금물을 안 비쓴다고 해서 세균이 죽지는 않거든요. 세균을 줄이려면 역시 항생제를 쓰는 게 가장 좋은데요. 항생제 써도 잘 입안에 세균이 안 죽는 게 특수한 구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치은 열구라는 깊숙한 곳에 세균이 있기 때문에 약을 아무리 먹어도 거기까지 농도가 죽일 수 있는 농도가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균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보다는 칫솔질이나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약제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이제 밝혀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짠 거를 무서워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짠 거. 그 얘기가 많이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학적이진 않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취약해서 욕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신 김 기자님,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템포라인 치과월드 템포라인 하정근 기자인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앞서 교수님들이 그 연구 결과 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물론 뭐 치주각해가 제한하는 부분은 하루 3회 칫솔질 2번 스케일링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하나씩 더 플러스를 이렇게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뭐 한 번 더 하는 부분이 또 어떤 뭐 차이가 3월 24일 잇몸의 날에 맞춰서 알기 쉽고 외우기 쉽게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 하루 3번 이상 칫솔질 나와 있죠. 그래서 앞에 잠깐 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2. 1년에 2번 스케일링. 4. 치아 사이사이 치간 칫솔 사용하기. 이렇게 3, 2, 4 수칙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면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33%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으니까 얼마나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의 발표, 심혈관 질환 관리를 사회적 어려움 지침과 방역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잇몸의 달은 대한치과학회가 잇몸 건강의 중요성과 잇몸 관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잇몸 건강 캠페인으로 2009년 지정하여 올해로 14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럼 2022년 제14회 간담회를 비상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잇몸의 달을 맞아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예비 여러분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 먼저 대한치주과학회 허익 회장님이십니다. 제 31대 회장 허익입니다. 무엇보다 우선 코로나19 하에서도 제14회 잇몸의 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기자간담회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고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국제약 부흥주 부회장님, 송준호 총괄사장님과 전세일 총괄사장님 및 실무 담당자분들, 특히 박혁 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잇몸의 날 홍보대사로 참석해 주시는 우리 최불암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잇몸의 날을 제정하는 데 초석이 되어주신 대한치주과학회 박준봉 고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번 기자간담회를 기획하고 개최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학회 임원님들과 보이지 않는 기집돌 역할을 해주신 민경만 선생님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09년 3월 24일을 잇몸의 날로 제정한 이래 매년 기자간담회를 이어왔습니다. 간담회의 주제는 일반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고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주질환의 정의, 특징, 치료법 및 예방법을 알려드리고자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치주질환과 전신질환과의 연관성과 인간성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치과 이호종 교수님과 순환기내과 강시영 교수님을 모시고 구강미생물 관점에서 치주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강시혁 교수님은 이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셨고 오늘 행사에 모실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관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김인종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에 이은 정책 제안을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를 맡아 주실 세 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제14회 잇몸의 날에는 치주질환에 대한 검진, 예방 및 조기 치료가 국민의 치주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324 수칙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 자유로운 만남의 시간이 곧 오리라 기대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동국제약 송준호 총괄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약 사장 송준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잇몸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잇몸 관리의 중요함에 대해 알리고자 진행되었던 잇몸의 날 행사가 2022년 올해는 더욱 악조건에서 진행되게 됐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잇몸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이 캠페인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대한치주과학회 구성원분들의 신념과 사명감에 깊은 존경심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이런 열정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 미국보다도 5년이나 앞서서 전 세계 최초로 잇몸의 날을 제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2년 잇몸의 날 행사를 준비하신 대한치주과학회 허익 회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 여러분, 잠시 후 발표될 제14회 잇몸의 날 자료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기간에도 발표자들이 자기 희생을 하며 준비하신 소중한 내용이라 들었습니다.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잇몸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을 들으시고 국민들께 이를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늘 행사에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동국제약은 정성을 다해 잇몸 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잇몸의 날 캠페인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극복해내기를 소원하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홍보대사를 맡아주신 최브라운 선생님의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예, 참 뜻깊은 날인 줄 여기 와서 새삼 느낍니다. 이게 매년 이제 3개월마다 잇몸을 좀 사랑하자 하는 의도가 담긴 3월 24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모두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박준봉 전 회장님께서 이 최초로 아마 이 일을 제기하셔서 2009년도에 시작됐죠. 네. 지가 2008년도에 우리 인사돌 모델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 시작이 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아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형식이 다른 세 분의 이빨을 연구하셔서 이를 치료 또 예방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 분의 박사님들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서 매우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고 또 우리 동국제약 모델로서도 자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부회장도 와 계시고 또 송 사장님 또 우리 전 사장님 모두 와 계시지만 이 일을 좀 진작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작년에 우리 했던가요? 네, 작년에 코로나랑 연관지어서 연구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아니 이 코로나에 시들려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우리 허 회장님 오늘 모델 없이느라고 애쓰셨어요. 저하고 사진 찍는데 계속 기자분들이 좀 시차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오셔서 수십 번 나가서 아마 오늘 고생 많이 기분 나쁘게 오셨을 거예요. 모델도 힘든데 모델 아니신 분이 역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국제약이 이 일을 지원해 나간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저도 참석을 했고 또 국민이 이 문제, 이빨 문제에 대해서 잇몸에 대해서는 뭐 등산 밑이 어둡다고 관심을 안 가졌는데 우리 선배 의사님들께서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잇몸이 이제 잇몸을 튼튼히 해야 좀 생명이나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계속 발표가 나오면서 많이 발전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 잇몸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라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이러는데 정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먹었습니다. 뭐 임플란트나 또 뭐 틀린 거 다 있지만 다 불편성이 있고 잇몸을 잘 지키면은 아무 문제 없다. 건강에도 오늘 또 심혈관 질환에도 이상이 없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잇몸 건강이다. 이렇게 새로운 학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듣게 돼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국민 건강을 애쓰신 동국제약도 그렇고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4회 잇몸의 날인데 7회 2015년 7회에서 그때 저희 병원의 정신과에 치매 관련한 연구를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스케일링이 2013년부터 진행이 되어 지금 오늘 같이 발표하실 저희 병원의 순환기내과의 강시혁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그 연구를 진행을 하여서 치과의 1등 저널
순환기내과의 1등 저널, 그래서 여러 저널들의 좋은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공유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강수혁 교수님께서 치과의 관점이 아니라 잘 다니는 충성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고 저렇게 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살에만 다니는 염증은 가역적이고 잇몸 뼈까지 녹여가지고 이가 흔들리게 되고 이가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치주염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신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로 치주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덴탈알이랑 2019년 정 기자님께서 하신 것을 제가 따왔는데요. 30여 년 전부터 수많은 전신적인 그런 그 연구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많은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있어 온 이유는 완전한 인과관계가 완전히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구가 있는 거고요. 이 비율이 뭐 20배, 30배 이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디자인을 이렇게 하거나 통계를 좀 이렇게 해도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아직도 우리가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궁금증과 그런 것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염증들이 만성적인 염증이 꾸준히 생기면 사이토카인이나 뭐 그런 마커들이나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온몸을 타고 가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직접적인 세균이 가서 어디런 거를 타고 가서 그 떨어져 있는 장기에 가서 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세균들이 있었는데 그 밸런스가 깨져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들을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러프하게 정확하게 잡기는 어려운데 약 20% 정도가 마이크로바이옴, 즉 세균에 의한 치주 질환의 원인 중에 아마 포션이 있을 것 같고 그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미국에도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 영양 조사 같은 에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군을 나눠가지고 예전에 이제 치주 질환이 굉장히 있거나 이가 빠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의 경험이 약 2배 이상 많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고 이 논문으로 제가 처음 쓴 논문인데 대한 치과 의사 의사고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심근경색 환자들을 치료하는 겁니다. 주말이나 밤에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오시게 되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응급시술이 필요하면 이제 새벽에 달려가서 시술을 하는 사람이고요.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라서 이게 왜 생기는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뭐를 관리해주면 건강한 사람이 심근경색이 안 생기는지, 한번 심근경색이 생긴 사람이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지가 저한테 중요한 연구 주제이고요. 제 환자들을 보면서 구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시거든요. 같은 나이 또래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아버지 어머니하고 비교해봐도 제 환자들 구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게 왜 그럴까 공부하다 보니 연구에 이르게 됐고 이호정 교수님과 같이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런 글들을 읽게 됐는데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요. 아직까지도 유효한 이야기들인데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치주질환과 심장질환은 둘 다 유병률이 높고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다. 근데 그 두 질환이 둘 다 공통 위험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질환이다. 그래서 이 병이 진짜 연관된 게 맞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연구를 정리해보면 그런 공통 위험인자를 고정하더라도 두 질환은 분명히 관련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 라는 게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학회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인과관계를 논하기 좀 어렵다. 왜 그러냐면 아직 치주질환을 치료해주면 심혈관 질환이 예방된다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한 100년쯤 전에 음주와 폐암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폐암 위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당뇨가 있는 분들 그런 공통 위험인자가 있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연관된 건지 내지는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인과관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심근경색이 한번 생긴 분들한테
구강 관리를 해주면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을 치주 관리를 해주면 심혈관 질환이 재발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저희가 했던 연구 한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치주 질환 있는 분들이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사실들은 치주 질환이 있거나 치아가 많이 상했거나 치아 후유증이 많거나 그 다음에 치아를 잃어버린 치아 상실이 많은 분들한테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건데 저희가 궁금했던 건 그러면 구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양치질 자주 하고 스케일링 꾸준히 받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이 덜 생길까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으로 구강검진을 잘 해주니까요. 이런 나라가 사실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구강검진까지 해주는 나라는 정말 없는데 이제 이런 건강검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봤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은 치주질환, 그 다음에 충치, 치아 상실이 많은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던 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양치질을 하루 2번, 3번 이상 하시는 분들은 양치를 하루 한 번 이하로 하시는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이 적게 생긴다. 또 1년에 한 번씩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는 분들은 받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이 10년 동안 적게 생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좋은 습관 두 가지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요. 제일 왼쪽 아래쪽에 양치를 하루 3번 이상 하고 스케일링도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은 10년 동안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4.5%인데 오른쪽 위에 양치 잘 안 하시고 그냥 일반 검진만 받으실 수도 있고 구강 검진만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건강 검진 패턴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건강 검진 받지 않은 분들이 초록색이고요. 일반 검진만 받은 분이 파란색인데 사실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반면에 구강 검진까지 받은 빨간색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0%까지 감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치과 선생님 만나서 치과 선생님이 당신의 구강 상태가 어떠니 양치질을 어떻게 하세요? 치과 한번 가서 스케일링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구강 관리는 본인이 잘하는 것만으로 다 되지는 않거든요. 치태나 치석이나 양치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면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이나 치면 할택 같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치주 관리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연구 예를 들면 2개만 보여드리면 치주염이 심한 120명을 모아서 미국에서 했던 연구인데 60명은 아주 적극적으로 치주 관리를 하고 60명은 기본적인 관리만 했을 때 적극적으로 치주 관리를 해주면 혈관의 건강도가 좋아진다.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더 좋아진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줄이는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사망 원인 순위입니다.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등 주요 사망 원인이 모두 치주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잇몸병은 이른바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올해 제14회 잇몸의 날은 이 중 2위와 4위에 해당하는 질병을 아우르는 심혈관 질환과 잇몸병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진을 받은 경우 4%, 구강 검진까지 받은 경우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1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구강 검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건 의료 데이터를 살펴보면 오늘날 구강 검진 수검률은 지난 10년간 30%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전환기 검진은 그마저도 2018년 이후 통계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이율은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구강검진은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검진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낮은 만족도, 그리고 불충분한 수가로 인한 검진기관의 수동적인 참여 등이 이 낮은 수검률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하면 치아와 잇몸뼈의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또 위턱뼈나 아래턱뼈에 있는 악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경동맥 경화증을 비롯한 다발성 골수종, 편도석, 림프절 석회화와 같은 다양한 질환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파노라마 촬영 및 판독을 시행하면 육안으로만 시즌을 했을 때보다 지하 의식은 23.1%, 치주질환은 31.9% 추가로 발견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이 포함되면 다양한 질환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환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 또한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단연간의 통계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성인의 치주질환 유병률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40대 이후 치주질환에 이완되는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대한치주과학회는 2015년부터 생애 전반 질환의 발생률을 14%까지 감소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7월 1일 전학 스케일링이 보험화되면서 현재 만 19세 이상 성인 인구수에 비해 연일의 치석 제거를 받은 인구수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20% 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이 현실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을 주도하는 기자님들께 대한치주과학회에서는 일찍이 심혈관 질환, 당뇨, 암, 만성호흡기 질환과 같은 비전염성 만성 질환에 주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공유하는 치주 질환 역시 이러한 비전염성 만성 질환에 속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치주 질환의 예방과 관리 또한 여느 다른 만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 원칙에 준해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위한 매일매일의 노력, 금연, 금중, 적당한 운동, 또 양질의 식사가 우리 몸의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의 포괄적인 관리 체계를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구축해서 의료 전달 체계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과의원에서 구강 내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나 혈당 수치도 확인을 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치주질환의 유병률이 현격하게 급증하는 만 40세 이상의 경우 보험 스케일링을 연 2회까지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험 스케일링의 경우 그 연령대를 확대해서 만 15세 이상까지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1차 의료기관 만성기관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치과 영역도 포함시켜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진에 적극적인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 국가 차원의 제도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올바른 인몸관리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자기 좋지도 않아요. 같이 봐주세요. 네, 앞에 보시고요. 예, 하나, 둘, 셋. 카메라 우리랑 다르다. 타이틀 한번 할까요? 네, 네. 오랜만에 모였었는데.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